자, 이슈부터 좀 볼까요? 네, 어제 5천 백선 근처까지 갔고 천수닥 또 어제 백선 근처까지 가고 예, 트럼프 관세는 예상대로 타코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 나온 거 봐도 뭐 한국 정부랑 협의할 생각이 있다는 거 보니까 센 것 같지는 않네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뭐 반도체 100% 관세를 받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관세 25%로 이제 뭐 다시 돌린다 어떤 이런 것들이 주식 요즘 좀 약간 유행하는 말로 주식 시장이 좀 받아친 것 같아요. 좀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라는 말이잖아요. 네, 어쩌라고.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받아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는 갈 길 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자신감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 물론 뭐 1분기 지금 영업이익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20조죠. 네. 이제 4분기 말고 1분기. 이번에 1분기? 지난 4분기 말고? 뭐 1분기 얘기가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30조, 그다음에 2분기가 39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뭐 온기 기준으로 뭐 100조는 뭐 그냥 따는 당상이잖아요. 지금은 100조는 무조건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퍼 뭐 9 내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아직도 엄청 싼 거죠 실질적으로. 그럼요. 그리고 네. 어제 또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서 좋은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에이직 들어간다 이거죠. 네. 예. 어제 그리고 또 하이닉스 관련돼서 미국의 AI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 10조 원 정도 자산을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한다는 얘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해석이 결국 이제 이게 ADR 상장의 수순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어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 80만 원 찍고 좀 전에 프리마켓 보셨겠습니다만 81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뭐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뭐 천스닥 기준으로 지금 코스닥에서 반도체 중에 시가총액 1위가 지금 리노공업이거든요. 리노공업이 1위고 2위가 이제 원익 IPS인데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두 기업은 이제 뭐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그 밑에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좀 처져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좀 많아요.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이 좀 같이 좀 올라오는 시장이 왔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사실은 코스닥 뭐 2천, 3천 얘기 나오는 거 관련해서 뭐 3천을 일단 차치하고 그건 목표니까 일단 2천을 먼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쪽으로 이렇게 보면 바이오가 40%, 그다음에 그 소부장이 30% 정도 되잖아요, 대략. 그럼 소부장이랑 바이오랑 같이 확 올라가 주면 뭐 계속 가는 거잖아요. 뭐 바이오 2차 전지가 지수 이끌고 밑에 쪽 2선, 3선들이 이제 분위기 맞춰서 올라가는 이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오늘 뭐 따로 없어서 좀 부연을 해서 말씀드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다가 3원 개 배터리 납품할 수도 있다 그런 좀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데일리 단독 기사였는데 그게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2차 전지들한테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관세 현대차. 근데 어제 현대차 저희 어제 방송할 때도 프리마켓 때 잠깐 얘기했다가 막판에 마감 때 보니까 거의 보합권까지 줄였더라고요. 저는 어제 뭐 이게 이제 현대차가 어제 시초가 기준으로 3%를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시초가 기준으로. 근데 전일 대비 3% 오른 것보다 어제 마이너스 3으로 시작해서 보합으로 끝난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테스트를 한번 좀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웬만한 악재는 이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25% 그렇죠. 관세 네. 부과한다라는 거는 현대차한테는 우리가 작년에 충분히 봤잖아요. 네. 물론 뭐 포커스가 지금 뭐 자동차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포커스가 이제 로봇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움직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뭐 확실하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뭐 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이미 플러스를 보이고 있더군요. 자, SK텔레콤 요즘에 되게 화제입니다. 이게
통신사라고 쪽으로만 보면은 KT나 SK, LG U 플러스 보면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SK텔레콤은 완전 요즘에 흐름이 달라요. 네. 어제 통신 3사들 다 뭐 기본적으로 좋긴 했습니다. SK텔레콤 역사적인 신고가를 예. 정말 화끈하게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이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럼요. 얘기를 하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SK텔레콤 뭐 과징금 내면 배당도 못 준다, 뭐 영업이익 훼손이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좀 엔트로피잉 얘기서부터 이제 뭐 저는 이 과징금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엔트로피 상장하면 그걸 바로 이제 뭐 엑시트해서 지금 기준으로는 한 3조 왔다 갔다 정도 하긴 합니다만은 조 단위 현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너무 좀 가파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중간에 KT 제끼고 시총 1위로 다시 좀 올라왔고 아무튼 AI 주로 이제 뭐 최근에 AI 과거에는 AI로 엮이면은 급등했지만 지금은 이제 로봇으로 엮이면은 무조건 급등하긴 하는데 근데 SK텔레콤도 주주분들이 마음고생이 굉장히 좀 심하셨을 텐데 뭐 상당히 뭐 주가 흐름 잘 나왔고 KT, U 플러스도 이제 쫓아가는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한도가 아마 거의 다 차 있을 텐데 SK텔레콤은 맞습니다. 그 여유도 좀 있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네. 여전히 유리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KT는 외국인들이 못 사게 된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네. 자, 정부가 밀어준다 원전주. 결국은 이제 원전 신규 원전 2기, SMR 1기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원래 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한 해 만에 했던 게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한전산업 빼고는 사실 좀 그렇게 큰 느낌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엄청 달렸어요. 예, 한전산업은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이제 플러스 20%대로 이제 끝나긴 했는데, 일단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원전주들도 일단 시장에서 좀 약간 어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가장 좀 좋은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있습니다. 이제 달리려고 딱 이제 준비를 맞춘 한 그런 흐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원전주는 해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전주 해외 쪽에 이 모멘텀이 되게 많고 근데 국내는 항상 약간 찜찜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찜찜했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는 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들은 신규 원전 2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더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원전 모멘텀은 이제 국내외가 다 공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외국인 순매수가 부진한 원인은 이건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이슈인데요. 일단 들어가서 좀 말씀을 그럴까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죠. 이게 이제 뭐 KB증권 얘기네요. KB증권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해외 이제 투자자들 미팅 다녀와서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리한 리포트가 좋네요. 나와서 한번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기승전결로 일단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두 개고 이제 종목이 두 개인데 이제 기를 먼저 좀 보면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증시 그러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인터뷰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 순매수가 작년 한 11월 달서부터 좀 약간 좀 주춤하긴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이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요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반도체만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에 대한 어떤 비중 자금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더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너무 좋은데 더 사고 싶은데 이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는 이 퍼센트가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 국민연금 그거랑 같은 거죠? SA 같은 거.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딱 한도가 차면 더 못 사는. 네.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은 이제 절대 아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외국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너무 빨리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따라서 사야 되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타이밍 잡는 굉장히 외국인들이 사실 뭐 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건데 이 고점에 물릴 수 있다라는 네. 고민은 개인만 하는 게 아니군요. 똑같죠. 그래서 미국 그 애널리스트들도 펀드 매니저들도 미국 가면은 뭐 내국인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외국인이 뭘 샀다.
기관이 뭘 샀다, 얼마만큼 사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다루지만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매수랑 매도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샀는지를 전혀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매수하려는 어떤 쪽이 센지 매도하려는 쪽이 센지 그게 중요하지. 제가 과거에 뭐 말씀드렸던 체결 강도가 바로 그거죠. 매수 뭐 외국인이 뭐 1조 원을 샀다. 그럼 1조 원을 누군가 팔았으니까 그건 전혀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멘트의 네. 그 의미는 일단 거래 규모, 거래량 중요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매수세가 세냐, 매도세가 세냐, 이런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만주가 거래되면 만주를 매수 우위로 체결시킬 수도 있고 매도 우위로 체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바로 체결 강도인데 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내국인들은 당연히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지만 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합니다. 기관이 사든 개인이 사든. 네.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세냐, 네, 파는 게 네, 세냐, 그게 중요하다. 예, 승으로 가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네, 차익 실현 고민. 이건 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질문은 코스피 5천 좋지만 불안한 마음과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일단 주가 급등은 반가우나 한편으로 차익 실현 고민. 이미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피 이격도 115% 넘어서 추격 매수로 이익 얻기 힘든 구간이다. 과거에 이제 115 넘으면 좀 약간 조정이 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5,000포인트 이상에서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IPO 등 수급 부담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장이 좋으면 저는 이 IPO가 시장을 희석시키는 가장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얘기하는 대역급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이게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됩니다. 자금 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도 다 안 좋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했던 자금이 대형주가 나오면 IPO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 사지 말고 저거 공모 네. 들어가야 돼 이런 네. 식으로 되니까. 네. 네. 시장 전체에 대한 주식 수도 늘어나고 또 긴축에 대한 우려는 재점화 전까지는 뭐 시장은 계속 간다. 이거는 이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특별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그렇죠. 이제 표현을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 5,000p 이상에서는 정부 정책 방해 바뀐다는 게 무슨 일일까요? 저도 이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약간 뭐 목표가 왔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왜 것 제가 같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코스닥 5,000p 달성을 했잖아요. 정부의 공약은 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코스피가 5,000 이하로 막 급락을 할 거는 전혀 아니고 그러면 정부 정책의 그 무게가 혹시 코스닥으로 넘어가 그것도 그런 거를 맞는 말인 우려를 것 하는 같습니다. 걸까요? 그럼 코스닥 사면 되지. 내가 전 가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 고민되죠.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우주 로봇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려고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우주, 로봇, 원전 이런 섹터들은 이제 반도체나 AI 외의 섹터라고 이제 통틀어서 다 표현을 하는데 통화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매수 쪽을 좋죠. 듣고 그다음에 통화 완화가 좀 마무리되거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을 때 무조건 팔아야 조정이 오기 된다?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 전략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뭐 소프트 AI 트레이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걸 왜 소프트 AI 트레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저도 이걸 처음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로봇 이제 비 AI 종목군들은 이제 긴축 완화냐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죠. 이게 성장주들은 수치보다 기대감이 더 실려 있는 섹터들이니까 당연히 완화 때,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때 뭐 좋고 긴축 때는 사실은 수치가 뒷받침이 안 되니 사실 뭐 말이 소프트웨어 트레이딩이지 뭐
뭐 예전에 하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탑다운 관점에서는 뭐 일부 매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 이제 탑다운은 이제 산업을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렇죠. 종목군들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탑다운 반대를 바텀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탑다운 관점에서는 이제 뭐 아직은 뭐 수익은 안 나지만 현대차가 지금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 수익을 안 나고 있지만 그래도 탑다운 관점에서 종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일부 매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투자자들은 좀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외에는 별로 확신이 없군요. 다른 섹터는. 그냥 완전히 나눠놨습니다. 네. AI 반도체와 그 외의 주식으로 네. 나눠놨어요. 네. 네. 자, 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포지션과 조정 시 매수할 때 이건 너무 좀 방대해서 가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경 쓰는 게 이 밑에 두 줄인 것 같습니다. CXMT, 창신 메모리. 네, 이게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빠르면은 지금 1분기 말이나 이제 늦어도 2분기 초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CSMT가 창신 메모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가 지금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냥 D램 점유율이 한 5%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상장하고 나서 실적이 빵 터지는 게 나와 버리면 이게 그 투자 자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아시아 있죠. 통틀어서 이제 이걸 하니까 옮겨갈 수 있다.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물론 HBM도 잘 되지만 레거시에서 엄청 떼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뭐 HBM보다는 결국 레거시 쪽을 시장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으니 충분히 그러니까 얘네 상장하기 전까지는 해볼 만하다는 얘기네요. 네. 고민거리가 적다는 여기 얘기네요. 나와 있지만 미국 빅테크들도 지금 창신 메모리 D램 도입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림 한 장 있는데 그만 잠깐 네,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반도체 가격이 나올 때 최고 수혜주는 후발주자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리포트에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노란색이 가장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을 하시네. 노란색이 이제 대만에 있는 나냐예요. 나냐 테크놀로지가 사실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작년 초서부터 10배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냐 같은 경우는 D램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점유율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거보다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나냐 매출 증가율이 9월 달에 115%, 10월에 260%, 11월 달에 360%, 12월 달에 444%. 영업이익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 수준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나올 겁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00%가 넘게 나올 거라는 보고서 나왔거든요. 근데 좀 지금 시가총액이 40조 원이 살짝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싸니까 좀 주가 급등이 좀 나오곤 있는데 아무튼 보고서 내용에서는 전통적인 선두보다도 2등, 3등주들이 뭐 수혜는 더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서 참고 삼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신이 상장을 하면 자금이 이쪽으로 확 갈 수 있다 이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네. 통신 장비주죠. 네. 저는 올해 이제 저점 대비해서 가장 고점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섹터를 하나 고르라 그러면 이 통신 장비주들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약간의 호재만으로도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뭐 좋아서도 있긴 합니다만 주가가 그만큼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KMW나 뭐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들 보면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눌려 있습니다. 잘못한 건 없는데 통신사들이 발주를 한 3, 4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었죠. 근데 흑자 턴어라운드는 올해가 원년이 된다라는 거는 뭐 거의 확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정리하면 이런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다 이런 무선 기지국 많이 보셨죠? 이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저 공통적으로 이제 휴대폰 갖고 다니면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이걸 만드는 건데 미국이랑 올해 이제 그 주파수 경매가 재개가 되죠. 미국은 6월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파수 경매하기 전에 통신사들은 장비사들한테 이 발주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기 때문에 그 경매까지 기다리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6년 만에 5년 동안 적자였는데 올해 뭐
실적 흑자 전환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 한번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이 동그라미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눈에 보인 다음에 사도 된다는 얘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5G 서비스 개시를 한 날이 바로 저 파란색 부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샀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점에서 더 싸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5G 서비스 개시한 게 2019년 4월 달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셨어도 뭐 거의 뭐 한 7, 8배 수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6G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고 이제 월봉 차트상에서 거의 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적자를 해소하는 원년에서 주가 흐름 좀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바닥 찍고 월봉상으로 저 정도면 확실히 좀 올라왔네요. 네. 그게 이제 저게 이제 올해 확 튀느냐 이제 이 부분. 근데 뭐 5G 시작할 때처럼 그런 모멘텀은 아닐 테니까 아닙니다. 저렇게는 네. 못 오를 테고 어쨌든 지금보다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